네, 반갑습니다. 전나무TV의 전나무인사드립니다. 토요일. 날씨는 좋습니다. 근데 뭐 엄청 무더운 날씨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제가 좀 더위에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땀은 좀 많이 흘리긴 하는데, 뭐 덥다고는, 남들은 다 덥다고 하는데 저는 뭐 크게 더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 뭐 지금 큰 게 하나 터졌죠. 어제, 그제부터. 아, 서해 비살공무원 결론이 뒤바뀌면서 날리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끊임없이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번 스텝이 꼬이니까 계속 이제 꼬이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터지면 일이 상대도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시다발로 막 다다다닥 터지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뭐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계속 이제 소환되고 뭐 하고 하면서,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고 또 하면은 또 기자가 또 묻고 뭐 답 하든 안 하든 다시 그게 기사가 되고 또 패널들끼리 물고 씻고 뜯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하여튼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박지원이가 하루도 쉬지 않고 시부리, 이건 또 오늘인가? 뭐 하여튼 또 어디 이제 나가가지고 시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토끼 형 도구 스티핑서 한마디씩 쓴다. 말 잘하는 DJ도 원고대로 읽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시부리고 있는 거죠.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의 언어가 갖는 상징성과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며 윤 대통령에게 즉석 답변보다는 준비된 발언을 주문했다. 준비된 발언. 굉장히 신선하지만 반드시 사고가 난다. 보세요. 항상 이 화법이라니까. 사고가 난다, 사고 난다. 전쟁 난다, 전쟁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정권 수수 안 했냐? 양산 사주합 시위에 대해서 법대로 해라. 이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여의도 문법에 의해서 이제 이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발언하는 게 기존에 자기들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산 사저 시위에 대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제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박수를 받았겠는가. 뭐 박수를 누구한테 받아요? 아니 저기 저 뭐야 대기문장한테 박수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건데요. 아니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대기문들이 박수 쳐준다고 해가지고 뭐 나중에라도 뭐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우리 토끼 형을 뭐 저기 찍어주고 할 그런 놈들입니까? 이 정말 전형적인 빨갱이들 수법 아니까, 빨갱이들. 그러면서 뭐 영국 총리도 매일 하지 않는다. 정제되고 참모들 의견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를 해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존 청와대 시스템에서는 하는 거죠. 청와대 시스템에서. 얘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뭐가 두려운가 하면, 이제 적석 답변 말고 준비된 반론을 해라. 이 얘기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기자들한테
순수한 자기의 그 뭡니까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절대 안 했다는 얘기 반증이죠 이게 방증이죠 이게. 항상 뭐 표현은 그래 준비된 발언, 정제된 발언이라고 하는데 준비됐다, 정제가 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가홍이 그쳐졌다는 얘기가 가홍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가홍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가홍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애초에 그 순수함이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아, 식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공식품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있던 재료들을 변형시키고 짬뽕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가공식품이잖아요. 그 지금 박지원이가 하는 얘기는 네 속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지 말고 좀 거짓말도 못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면에는 이제 두려움이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의 정치 세력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정치,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에 물들어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 토끼 형이 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거든요.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5년 그리고 10년 만약에 이어져 버리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되돌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욕구가 절반 이하로 일단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저 뭡니까, 저기, 찌채명이도 그렇고, 뭐, 누굽니까, 또 뭐, 오세훈이든, 원기룡이든, 뭐, 안철수든, 왜 대통령을 하려고 그렇게 화다가닥 한다고 생각하세요? 청와대 시스템이 한번 젖어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착이 돼가지고 5년, 10년 이렇게 지나버리면 솔직히 이거 뭐 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들겠습니까, 솔직히? 맨날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하고 싶겠어요? 그렇다고 과거로 돌린다고? 그건 절대 못한다니까요. 청와대는 이제 완전히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이제 못 옮겨. 뭐 다른 도시로 가면 모를까. 예를 들어 다른 도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질의응답하는 이 시스템은 못 깨뜨립니다. 왜냐하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아니면 15년 뭐 이렇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두둑이 부순다?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되지. 국민들이 그건 절대 용납을 안 하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자들이 지금은 자기 발로 뛰면서 지지하는 경우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대로 이게 다져지면 기자들이 이제 이전처럼 열심히 이제 진짜 열심히 뛰다녀야 돼. 어디 그냥 뭐 SNS에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그걸 기사랍시고 보도 만들고 하다가는 날아가지. DJ도 원고를 읽었다. 대통령은 원고를 읽는다. 원고를 안 읽으면 사고가 난다. 이거는 뭡니까? 지금 문재앙이 쉴드 쳐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5년 내도록 저 A4지 들고 읽었잖아.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다 서로서로 다 헤쳐먹을 수 있으니까. 옛날 그 왕조시대 때처럼 그냥 왕은 그냥 허수아비 정도로 냅두고 저것들끼리 이제 그냥 싸바싸바 다 헤쳐먹고. 지금 우리나라 이때까지 우리나라 시스템이 정확하게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익숙해져 있던 그 시스템이 한 방에 깨져버리니까 얘들은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너무 진짜 새롭거든. 그리고 박지원도 얘기했듯이 지금처럼 매일 출근할 때마다 회견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씩 하는 거지.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출근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뭐 헬기 타러 가거나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씩 이런 형태로 이제 약식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토끼 형은 이걸 매일 하고 있잖아. 정말 이 나라의 체질을, 문화를, 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솔직히 매일 아침마다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한다는 게 얼마나 솔직히 짜증나겠어요. 솔직히 그 솔직히 짜증나지. 그런데 하잖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바꾸기 위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언론의 체질 개선을 위한 어떤 거기도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이 시스템을 민주주의 시스템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뭐 여론 조작? 조작이라기보다는 뭐 호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예가 또 하나 오늘 왔길래 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댓글 조작을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 최소한 90%의 정도의 사람들은 정확히 내용 안 읽습니다. 제목만 읽어요. 제목만. 그리고 댓글을 읽는다고요.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 기사더라고요. 제목은 이거예요. 조국 자산관리인.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하고 그 재판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동양대 같이 가가지고 PC 이제 같이 뭐 옮겼던 걔를 말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에서 협조 안 하면 영장 친다고 했다. 그냥 검찰은 황당하다. 근데 이 부제목을 보시면 조국부 재판서 증언을 했는데 이제 따지니까 변호사한테 전해드렸다. 말을 이제 뒤집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이것만 읽고 바로 내려가지고 댓글을 읽는다고요. 그러면 댓글에 이전처럼 만약에 조작을 한다고 해서 할 경우에 와 검찰 나쁜 놈들 이 조작질이나 하고 급박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막 이제 드루킹처럼
조작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아 검찰 나쁜 새끼들이구나. 그러면 검찰공화국 된다 막 이렇게 만약에 하면 일반 사람들 대부분은 아 그 검찰공화국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사고가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딱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변호사한테 그래 뭐 전해드렸다. 이 얘기는 그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니야, 거짓말. 알이 바뀐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특히 빨갱이들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 해왔고 언론이 종편이 이걸 또 그대로 장사 속으로 자기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권력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토끼형은 지금 좀 색다르긴 하죠. 그랬을 때 언론도 좋은 호재잖아요. 그냥 이래가지고 개돼지 만들고 버러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영원히 그렇게 막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제 이 나라를 조종하고 있다는 그런 기고만장함을 느끼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짱이야.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하단 말이야. 지금 이러는 중이잖아요. 그 이제 우리 토끼 형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절대 편 안 들어주나요? 머지않아서 그게 다 끝장날 겁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이제 눈치는 빠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빨갱이들이 아 뭔가 눈치는 좀 챘어요 지금. 요 한겨레 그 논쓰리라고 이 코너가 있어. 뻔뻔함도 어쩌면 전략. 그러니까 이제 이제쯤 보니까 아 이거 전략인 것 같다. 이제 조금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아니 사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실이 A라는 걸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누군가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A라는 사실을 왜곡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B라고 해가지고 일단의 무리를 갖다가 소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짓을 했던 그 장본인도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판단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눈치를 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전화 다대표님하고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이미지 정치 노림수가 엿보이는데 전례 없는 은행들에서 청담동 필 이미지에 가려지는 김여사 의혹 이거잖아요. 뭐 학력이죠. 그 주가 조작, 뭐 논문 표절, 그리고 누굽니까 여 어머니 그 무슨 요양병원 무슨 부정수급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뻔뻔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봐서 전략이다는 거는까지는 눈치를 챘는데 본질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들이 한 발 머물러서 조금만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의도를 정확하게 눈치를 챌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지금 소위 좌파,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들을 세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작질을 해왔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그게 조작질을 한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스라이팅 시킨다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게 진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황해기조나 주가 조작이나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심리라니까.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그냥 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딱 그 표면만 딱 눈치를 챈 거죠. 이 전략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자기들이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퍼뜨렸던 허위 사실을 듣기 위해서 이제 이러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물밑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들도 아직은 그까지는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 뒤질 거예요. 그냥 쓸려 나갈 거야. 그리고 경찰 김창룡이가 해외 순방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안 가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는 현수막이 내게 열렸다. 무슨 일 하니까 이제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영원불변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청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누가 그러냐? 경찰의 노조격인 직장협의회,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빨갱이.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날 내부망에 올린 글의 한 문구를 인용한 것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본청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일선의 한 간부급 경찰은 보통 직협 등에서 목소리를 낼 때 형사, 수사과 등에선 업무 과정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우는 다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행안부가 해도 너무한다는 게 조직 내 전반적인 공감대다. 전반적인 공감대는 뭔 전반적인 공감대입니까? 그냥 빨갱이 새끼들 자기들만의 공감대죠. 어차피 뭐 김창룡이 이제 한 달하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23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본 게 지금쯤이면 지명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장을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지명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제 생각인데 지금 경찰 대학장으로 가 있는 순경 출신 아줌마가 아마 경찰청장으로 지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경찰대학장 자리는 순경 출신인 누군가를 승진을 시키면서 앉히는 아마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짓 하고 있잖아. 이런 짓을 어차피 요 뒤에는 경찰대 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창룡을 위시한 이 경찰대생들 빨갱이 새끼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뒤끝이 엄청난 양반이거든요. 우리 토끼 형.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조금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나대고 있잖아요. 분위기 파악 진짜 못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토끼 형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도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 경찰대학장으로 가 있는 순경 출신 아줌마를 경찰청장으로 올리고 다시 여기다가 순경 출신 누군가를 또 승진시켜가지고 경찰대학장으로 꼽고 너희들이 경미라는 순경한테 한번 지배받아 봐 이 새끼들아. 경찰대학도 순경 출신한테 지배받고 경찰 전체도 순경 출신한테 지배받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서 또 뭐라 생각, 그러니까 경찰국 설치 논란 해가지고 이제 퇴직 경찰관 단체 경우회라고 정치적 중립성 우려 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 퇴직 경찰관 단체 하니까 제가 뭡니까 그 용산 집무실 이전한다고 했을 때 퇴역한 참모총장들 모임에서 처음에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들은 이것들뿐만 아니고 뭐 군대고 뭐고 할 것이 기존의 모든 세력들은 적폐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자기들이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뭐 민주적이고 동적이다 하면서 반대한다 이렇게 정말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려면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력이 없잖아. 저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지금 그 간단한 거 자식들 그 떡친 거 아니 제가 듣기에 그 업소에 가가지고 탈탈 털었대요. 몇 번 했는지 어차피 자기들 전공이 그거니까 조폭이나 잡고 하는 게 언제 왔고 떡을 몇 번 쳤는지 누구하고 쳤는지 다 조사가 끝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진척되는 게 없잖아요. 압수수색은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129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난장판을 쥐고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물이 뭡니까? 그리고 어제그제 그 성남시청 압수수색했는데 결국엔 그 뭐 같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이메일 자료 확보했다고 했는데 깡통 그 계정이었다고. 그 실력도 없는데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그 이런 실력 없는 새끼가 독립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 다 죽는다니까. 돈 좀 있는 놈. 돈은 없어도 그 어디 조폭에 몸담아가지고 경찰놈들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한 번씩 술 처먹는 그런 새끼들. 또 유흥업소 운영하면서 실컷 좋건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그런 유흥업소 사장들. 그런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아무 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보다 조금이라도 돈이 많아 보이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 보이면 절대 저항 못합니다. 이 새끼들이 독립을 하고 뭐 수사권을 갖게 되는 순간
아니 막말로 씨발 그래 개면 검사는 2천 명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 새끼들은 14만 명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게 나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검사 만날 일 없습니다. 검찰이 비리 저지른 뭐 권력의 주군이 해도 솔직히 우리 같은 일반 사람 서민들하고는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제가 늘 인용하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은 청것들한테 신라든 우리를 지배하는 놈들이 신라든 백제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어차피 끊임없이 수탈당하는 존재인데 맞잖아요. 근데 그걸 종식시켜 줄 수 있는 인물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이 새끼들 뭐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이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해 오늘의 이런 것은 권력 유치 보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라는 이 얼마나 역겹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박지원이가 원하는 워딩이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한테 원하는 워딩이 이런 워딩이잖아. 이렇게 가공되고 정제된 것만 얘기를 해라.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 준엄한 명령, 지난날 과거를 반성하면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자 노력한 경찰 선배, 동료 후배들이 국민과 함께 법치주의 치안행정을 지켜왔다. 무법천지로 만들었죠. 무법천지로.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경찰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 아니 국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가 됐습니까 여러분? 언제 된 적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 129군데나 되는 데를 그렇게 탈탈 틀어. 그냥 카드 회사에다가 카드 번호 불러주고 기간 딱 정해가지고 결제 내역 보내달라고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를. 그럼 그게 몇 시간 걸립니까 그게? 아니 법인카드 그게 만약에 저기 BC카드다 그럼 BC카드에다가 업무 협조문 보내가지고 카드 번호 주면서 이 번호로 예를 들면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결제 내역 다 보내달라. 그러면 씨발 그러면 손가락 몇 분 따다닥 누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한 거를 인력 낭비에 돈 낭비에다가 뭡니까 이게 이런 새끼들을 갖다가 그래 이런 새끼들한테 수사권을 넘겨준다고? 그 수사권 넘겨 받으면서 그 저기 통지도 안 받겠다고? 헬스레 같은 새끼들. 어 권익위자 방통위장 박근혜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 수사했으면서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이 박근혜 정부 때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이라고 강변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였다고 비판하던 분이 윤 대통령이었다. 남이 하면 적폐이고 본인이 하면 정의인가? 맞아 이 새끼야. 꼬우면 새끼야 너가 정권 잡아가지고 그럼 수사하면 되잖아 이 병신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이 본능적인 어떤 느낌이 온 거예요.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의 실체를 모르겠다. 윤 대통령 사전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제 전현희가 이제 오늘 뭐 한마디 했다네요.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저기 토끼형이 법치 계속 강조하니까 이제 집단에는 이제 한방 먹인다고 이제 이런 소리를 씹으리는 거죠. 아유 쌍년. 제가 보기에 얘는 아마 임기 못 지킬 거예요. 얘도 얘 둘이. 왜냐? 이때까지 빨갱이 새끼들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다 봤잖아요. 법인카드 씨와 마냥 사적으로 유용해서 쓰고 얘들이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얘들도 무지막지하게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년놈들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뭐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길어봐야 뭐 한 두세 달 안쪽으로 해서 뭐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 뭐 저는 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냥 뭐 좀 늦더라도 아마 찬바람이 좀 일기 전까지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번에 그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아니 그래 뭐 원희룡이가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그 화물연대하고 지금 합의를 해가지고 저도 그랬잖아요. 이 등신새끼 이거 막 했잖아요. 이제 물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토끼 형한테 한 소리 들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든 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니까 직접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전운임제에 문제가 많다. 이거를 개선하고 일몰 폐지가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물연대는 빨갱이 새끼들이 항상 그러듯이 일몰 폐지가 합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차단하는 이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직접 원희룡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아니다. 안전운임제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했다. 개선 없이는 유지가 불가하다. 안전운임이 대표성도 취약하고 그 안전운임위원회라고 있나봐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빨갱이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대표성이 취약하다. 그리고 운임 산정 근거도 비합리적이고 역대 화물 파업이 유가 급등 때마다 반복돼 왔다. 그래서 유가 연동 운임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 토끼 형이 도우 스태핑을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면 장관이 직접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하면서 쟤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일단 현 제도를 개선을 한 다음에 하기로 한 거다. 근데 이제까지 이전 정부 때까지는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 제가 말씀드리듯이 토끼 형의 스타일만 조금만 파악하면 예측이 너무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게 더 신기하다니까. 예측이 안 되는 게. 그 예측이 안 되는 게 왜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권력을 쥔 놈들이 마음대로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언론을 동원해서 흔들고 기존 정치권에 있던 놈들도 흔들어대고 안 된다, 사고 난다, 사고 난다, 사고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전쟁 난다, 전쟁 난다. 공포 마케팅 아닙니까?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청와대 시스템에서는 먹힌다니까. 그런데 안 먹힌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 안 먹힌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작질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하루 종일 쳐 씹으리는데 언론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무릎 뜯겠어. 진짜 지금 탄핵 당할 수도 있다니까. 만약에 청와대 들어갔으면. 그런데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조갑제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아직도 용산 간 거 가지고 불만이 있고 청와대 들어가라는 등 이런 개소리를 쳐 씹으리고 있고 이런 미친 새끼들, 이 버리지 같은 새끼들, 그게 자유우파라고 이 보수우파라고 지랄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리고 김건희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 자체가 이래요. 아주 선정적이죠. 선정적인 제목 아닙니까? 보세요.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끝났다. 조용한 내조 하겠다고 했는데 씨발 하는 거 보니까 아니네. 어? 나대고 있네. 프랑스 영부인 모델 관심. 뭔 소린가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 뭡니까 마크롱의 그 마누라 그 이왕 나왔으니까 그 24살인가 많잖아요. 그 제가 저기 처음에 그러면 선생과 제자였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어디선가 그 어느 유튜브 채널에선가 제가 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선생이었던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원래 마크롱이 그냥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 브리지트 여사 브리지트 이 아줌마의 딸이 아마 같은 학교를 다녔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딸을 좋아했대요. 이 딸을 좋아했는데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든가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랑이 싹이 트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됐대.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됐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다니고 뭐 하면서 한 10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뭐 10년 지나서 만나가지고 뭐 결혼을 했다고 하던가 뭐 어떻던가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프랑스라는 나라도 참 골때리긴 골때리죠. 참.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 초창기 때 그 대통령 출마했을 때 무지막지하게 여론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생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남편도 있고 애도 셋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자가 애를 꼬셔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여론에 많이 안 좋았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마크롱은 노무현이가 그랬듯이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 뭐 말이 나오니까 뭐 투명성 헌장인가 이걸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영부인으로서의 일정 부분 역할을 보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도 이전까지는 이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어떤 뭔가 규정이 딱히 마련된 게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이 시점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헌장을 만들면서 영부인이라는 거 이런 영부인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문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런 어떤 공식적인 어떤 뭐 어떤 뭔가 없이 5년 내도록 하기는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이런 모든 것들 어차피 그거 좀 이따가 그건 하고 나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분명한 거는 뭐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제 생각에는 한 올해 정도까지는 그냥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그냥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또 난리 중에 하나가 이제 갑자기 이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불공정에 분노했던 윤 지인 아들 전격 채용. 근데 이게 결이 다른 건데 이렇게 또 프레임을 짜요. 윤 대통령 지인 아들 황모 씨 대통령실 근무. 민주당에서는 사적 채용이다. 비선 날개치나. 아니 근데 비선이라는 거나 비자가 뭔 비자입니까? 그 글자가 맞나? 비밀스런 비밀 어 비선 이건가? 에이씨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게 비밀스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 지금 황모 씨 뭐 누구고 뭐고 간에 그래 뭐 다 뭐 알려줬는데 뭔 알려 죽을 비선이야. 참말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대통령 비서실은 참모 상당수를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일해본 사람들로 충원한다. 사적 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공적 조직에서 일하는 이들을 두고 비선 의논을 하는 것은 더욱 악의적인 행태다. 더 이상의 억지 주장이나 왜곡 구도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럴까? 모든 걸 다 수면 위로 떠올려가지고 제도화하기 위한 거예요. 제도화하기 위한 거. 여러 목적이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계속 이거 끊임없이 논란거리를 만드는 이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명문화,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이전에 기존의 청와대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고요.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고 아니 씨발 너희들도 그랬는데 왜 씨발 우리한테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법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내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던 모든 어떤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 아니면 저 어디 밀실에서 저거들끼리 꿍짝꿍짝 해먹던 거를 모든 것을 다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다 까발려가지고 이 청와대에서 이 새끼들이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다. 시스템이 뭐 아무것도 없이 규정도 없이 국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까지 청와대라는 곳에서 그 구중궁궐에서 대통령이고 참모들이란 새끼들이 그 구중궁궐에 처박혀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저거들끼리 이렇게 자리 나눠먹고 해왔습니다. 이거를 까발리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종편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에 대해서 뭐 저기 뭡니까 이 우리 톡직만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 뭐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고 그리고 딱히 이걸로 가지고 뭐 물로 뜯기도 좀 그렇고 이전에도 관행처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뭐 좌든 우든 할 것이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걸 제도화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제2부속실 문제도 그렇잖아요. 안 한 게 이제까지 제2부속실 그 영부인이라는 것들이 있으면서 어떤 짓을 해왔는지를 다 까발린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 아까 그래 프랑스 얘 나왔잖아요. 하나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도화하자. 이런 의도가 또 하나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막 저것들 돌려내기 무작정 돌려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표적 수사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기획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우리나라 청와대라는 곳에서 해왔던 짓들이 이렇게 밀실에서 저것들끼리 꿍짝꿍짝 해먹었다. 를 국민들한테 다 까발리고 자 그럼 너희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그래 만들어라 뭘. 근데 지금 일 안 하고 있잖아. 지금 해외로 놀러 간 새끼들도 많다대요. 원구승도 안 하고. 우상호가 비살공 월북 의사가 왜 중요한가? 북 눈치 본 게 아니라 굴복시킨 얘기다. 이거 치명적인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속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극렬지정 최대치 35% 외에는 이것들 봐라. 월북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월북했다고 해가지고 마녀 사정을 해놔놓고 월북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눈치 본 게 아니라 굴복시켰다고. 그런데 왜 그러면 자료는 열람을 공개를 안 하려고 하지? 이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개돼지들이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이 논란이 되니까 계속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잖아요. 어쨌든 마음에 좀 들든 안 들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힘이 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얘기까지 꺼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면 그러니까 싸움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싸움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때까지 소위 보수 우파라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싸움을 안 해왔다고. 우상호가 이렇게 떠드니까 저 이준석이도 그렇고 권성동이도 그렇고 세월호는 진실을 인정하자면서 왜 이건 안 하려고 하냐. 그 싸움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딱 구도가 딱 짜이잖아요. 세월호 대 수해 비격. 수해 비격 대 세월호. 세월호는 그냥 사고였는데 그냥 일반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7시간 뭐 했냐고 그렇게 물고 뜯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저 피랍되고 나서 6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는데 그 중간에 피랍되고 3시간 후에 서면 보고를 받았다 문재인이가. 그러면 최소한 그 문재인이가 서면 보고 받고 나서 3시간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뭐 했냐. 이거 지금 정편에서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얘들 빼고 그리고 지금 소위 뭐 보수파라고 하는 거 한 30% 정도 빼고 나머지 30에서 35% 정도 이것도 한 30에서 35% 치면 나머지 30에서 35% 정도가 움직인다고요.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떠들어대면 그리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떠드는 게 아니고 권성동이나 이준석이가 계속해서 세월호 때 너희들 그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뭐 했냐고 그렇게 물고 뜯었는데 이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세월호는 그냥 해상사고였고 이거는 지금 적에 의해서 지금 자국민이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건데 그 김호준이 저 새끼는 화상을 했다고 미화를 시키고 유시민이는 개몽군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계속 떠들어대면 정편에서 더 떠들어줄 수밖에 없잖아.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맨날 떠들어대니까 세월호 7시간 7시간 도대체 자국민이 저기에 의해서 불태워질 때까지 3시간 뭐 했냐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 싸움 구도가 전선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얘들 빼놓고는 다 그러네. 이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이지. 자국민이 적한테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지는 그 시간에 3시간이 있었는데 그 짓을 안 하고 그럼 구조하려고 살리려고 안 하고 뭐였지? 사람이 문제라고 했으면서 인권을 그렇게 울부짖었으면서 이렇게 전선을 딱 짜야 이 소위 말하는 중도를 갖다가 뺏어올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걸 한 적이 없잖아. 보수 발언 것들은. 그 보세요. 지금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그걸 하실 때인가?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 그럼 이럴 때는 또 이래야죠. 공개가. 아니 지난 5년 동안 니들이 민생을 파탄내지 않았냐고. 그래서 지금 그 파탄낸 거 지금 바로 잡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니들이 지금 협조도 안 하고 있잖냐고. 이렇게 공격을 해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장의력은 별로 없습니다. 세월호까지는 나왔는데 모르죠. 뭐 한 월요일날 또 시작되니까 월요일날 한번 보면 또 되겠죠. 이런 거 딱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공격 물어 뜯어야 된다고요. 이래야 이 새끼들을 제대로 조질 수가 있다고.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며 설설 기었다는 것으로 몰고 가고 싶은가 본데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 희생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도 받았다. 보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에 대해서는 전두환 씨 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래요. 이 쓰레기 새끼들. 이런 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돼. 사과도 받았다.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왜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희생당했고 우리가 항의의 사고를 받아 마무리된 사안이다. 그게 굴복시킨 일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줘. 굴복시킨 일이면 자랑스러운 일 아니냐. 그런데 왜 기록물을 봉인시켜가지고 공개하기 하자는데 협조를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딱 선명하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선거하고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래 북한을 김정은이를 굴복시킨 거라며. 그러면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했길래 그래 김정은이가 굴복을 했냐. 이거 그러면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너희들이 한 방법으로 북한을 굴복시켜가지고 우리가 더 통일을 앞당길게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면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 다 끌어온다니까요. 근데 이런 걸 못하잖아. 병신 새끼들. 소위 지지자라는 것들도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불쌍한 우리 대통령님. 불쌍하기는 이 씨발 정신 차려. 싸울 줄 알아야 될 거냐. 그 맨날 씨발 그래놓고 저 신문 그대로 읽어주는 놈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명확한 논평이십니다. 방송만 기다립니다. 아이고 참 진짜 기가 찼어 이씨. 아유 정말. 월북 프레임 짜맞추기. 피살 공무원 동료에게 실종자 북 관련 서적 방송 봤나 물어내겨. 그 당시에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동료들한테 그 무궁화 식품과 그것도 승선한 동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 이제 했던 이제 발언들이란 거죠. 뉴스에서 월북이라 나오길래 터무니없는 말이라 놀랐다. 월북했다 생각하지 않는다. 실종된 이유가 없다고 본다. 평소 북한에 대해 관심을 표하지 않아 잘 모른다. 매스컴에서 말하기 좋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매스컴에 많이 실망했다. 북한 관련한 얘기 한 적이 있느냐? 전혀 들은 적 없고 정치색이 드러나는 말을 듣지 못했다. 월북했다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월북한다면 방에 비치된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 추운 물에 그냥 들어갔다는 것은 월북이 아니라 자살로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수복이라는 걸 입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그냥 들어갔다는 거는 자살을 할 생각으로 들어간 거지 월북을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다. 해당 시간에는 물살이 동쪽으로 흘러서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당시에 해경에서 동료 선원들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월북했다고 했다는 거죠.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뭔가 나올 겁니다. 피살공무원 유족, 월북 프레임 만들려 조작,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막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토끼 형이 딱 그 신호를 주니까 막 하잖아요. 뭐 유족 측에서도 뭐 좀 뭐 진행을 하지 않겠냐고. 바로 받아가지고 국정농단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 이 지침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받았고 결국 월북이라고 발표됐다.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을 하려다 피격당했다고 발표한 것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알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동생 사고 당시 기상 상태를 알아보니까 계절풍이 상당히 불었고 파도도 높았다. 조류도 해경에서 발표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답은 나온 거예요. 최근 새롭게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살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왔다.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말도 안 되는 세월호 갖고 지금 8년째 울고 먹었잖아요. 8년을. 이거는 한 30년 울고 먹어야죠. 30년. 빨갱이들을 완벽하게 도둑내는 그날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라고 권력을 쥐어줬다. 지키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다. 하지만 전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거는 파급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은 좀 조용해 보여도. 왜냐하면 쓸데없이 몰아칠 거기 때문에 우상호가 또 헛소리 저 씹으릴 거거든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이가 조금 이제 밥값을 조금 하려고 하는 거죠. 서해 비사공무원이 왜 월북 낙인 찍었나? 문의 입장 표명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건 사실이다. 그 보세요. 이 사실만 가지고 이제 딱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사실에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떤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다. 진실.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사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은 인정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 했느냐.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윤리에 따라 달라졌느냐. 이번 일은 월북 공작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며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세워야 하고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조금 마음에 들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집요하게.
마지막이네. 편안한 주말 밤 보내시기 바란다.